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혹시 요즘 잠 설치는 밤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게 젊을 때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꿀잠을 책임질 비법들을 친구처럼 편안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이 밤새 뒤척이지 않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수면 과학의 비밀,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딱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오늘 밤부터 잠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함께 꿀잠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사실 잠이라는 게 젊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랑 많이 다르잖아요. 젊을 땐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요즘엔 침대에 누워도 한참 뒤척이고 새벽에 자주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다 우리 몸이 노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어릴 때는 밤늦게까지 놀아도 쌩쌩했는데 지금은 저녁 9시만 넘어도 눈이 감기는 것처럼요. 우리 몸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거든요. 멜라토닌은 밤과 낮에 따른 일광주기에 몸이 적응하게 하는 호르몬으로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잘 만들어지고 밤이 되면 분비돼서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니 잠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 몸속 생체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요. 또 생체 리듬이 빨라지는 것도 한몫해요. 젊을 때는 밤늦게까지 깨어있다가 늦잠 자는 것도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 일주기 리듬이 앞당겨져 초저녁부터 멜라토닌이 나와 일찍 잠들고 새벽에 일찍 깨는 경향이 강해져요. 친구 중에 아침 5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일주기 리듬의 변화 때문이에요. 게다가 만성질환이나 약 복용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혈압약이나 소화제 같은 약들이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는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데 이 중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주변에 보면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 못 드는 친구들도 있고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잠 못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40% 이상이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니 이건 비단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잠을 잘 못 자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피곤하고 짜증나는 것을 넘어선답니다. 첫째, 면역력이 약해져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세포와 사이토카인 생성이 감소하여 감기에 더 잘 걸리거나 잔병 치레가 잦아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체계가 잠을 자는 동안 활발하게 재정비되거든요. 둘째, 기억력이 나빠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수면은 뇌가 낮에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면 부족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나 기존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들었던 중요한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거나 방금 놓아둔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잦아질 수 있죠. 셋째, 기분도 우울해지고 정서 불안이 심해질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거나 불안감,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넷째,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많은 만성 질환이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으며 기존 질환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잠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거나 낮에 길을 걷다가 중심을 잃는 등 낙상 위험도 커진다고 하니 잠은 정말 우리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잠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꿀잠을 위한 비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야 소화도 잘 되는 것처럼 잠도 규칙적인 리듬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는 꼭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잠들고 깨어나는 데 익숙해질 거예요.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답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도 중요해요. 햇볕을 충분히 쬐고 몸을 움직여주는 거죠. 낮에 햇볕을 쬐면 아까 말씀드렸던 멜라토닌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요. 특히 오전에 햇볕을 쬐는 것이 수면 리듬을 맞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예를 들어 매일 오후 2시쯤 동네 한 바퀴를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몸도 움직이고 덤으로 밤엔 꿀잠까지 잘 수 있으니 일석삼조겠죠? 단
너무 늦은 시간, 예를 들어 잠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건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정도가 좋답니다. 근육 강화 운동도 숙면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낮잠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낮잠은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오후 2시 이전에 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에 잠시 소파에 기대어 눈을 붙이는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죠. 만약 오후 늦게까지 길게 낮잠을 자버리면 밤에 아직 잠이 안 와 하고 쌩쌩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꼭 낮잠을 자야 한다면 시계를 맞춰놓고 짧게 끊어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TV, 잠자리에서는 멀리해야 해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드는 걸 어렵게 만들거든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거나 TV는 끄고 독서, 명상, 조용한 음악 듣기 등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침실 조명도 밝은 것보다는 은은한 주황색 불빛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치 캠핑 가서 모닥불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솔솔 올 수 있도록요. 집안의 모든 조명을 붉은 계열의 은은한 불빛으로 바꾸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페인과 알코올도 잠의 방해꾼이에요. 저녁에는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은 오후 3시 이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저녁에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술은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한답니다. 잠시 잠들 수는 있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새벽에 깨거나 꿈을 많이 꾸게 해서 오히려 피로가 쌓이게 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면 음주는 줄이고 차나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으니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습관도 중요해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아요. 자기 전에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불편하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으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야식은 가급적 피하고 정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먹는 게 좋답니다. 마치 잠들기 전 위장이 편안하게 쉬도록 배려해주는 것처럼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건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침실 환경도 꿀잠에 큰 영향을 미쳐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실내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느껴지는 1822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편안한 침구와 잠옷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나 안대,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외부 소음이나 빛을 차단해보세요. 마치 나만의 아늑한 꿀잠 동굴을 만드는 것처럼요. 침실은 잠자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침대 위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도 숙면에 도움이 돼요.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체온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식으면서 잠이 솔솔 오게 된답니다. 반신욕이나 족욕도 좋아요. 오늘 저녁 따뜻한 물에 발만 담가보는 건 어떠세요? 몸이 이완되면서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릴 거예요. 이러한 이완요법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도 꿀잠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근력 운동이 불면증 해소에 좋다고 해요.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답니다. 단,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고 낮 동안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잠 못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5분이라도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복식 호흡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법처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다양한 이완 요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수면 제한 요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좀 특이한 방법인데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수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에 8시간을 누워있는데 실제로 잠드는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된다면 아예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5시간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처음엔 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몸이 점차 그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잠들도록 적응하게 된답니다. 이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해보는 것이 좋아요.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음식이나 보조요법도 있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나 마그네슘,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요. 특히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잠이 잘 오도록 도와준답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에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바나나를 갈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타트 체리 주스도 멜라토닌 함량이 높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감태 추출물이나 카모마일 차도 긴장을 완화하고 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친구 중에 밤마다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꿀잠 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라벤더 향도 심신 안정에 아주 좋답니다. 라벤더 오일을 방에 뿌리거나 라벤더 향이 나는 베개 커버를 사용해 보세요. 마치 라벤더 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도 좋아요. 꿀에도 트립토판 성분이 있어서 잠을 잘 오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꿀은 혈당을 서서히 높여 뇌에 트립토판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꿀 한 스푼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마시면 뇌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한다고도 하더라고요.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죠?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못 잔다면 수면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떠세요? 언제 잠들고 언제 깨는지, 낮잠은 얼마나 잤는지, 뭘 먹었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내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여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답니다. 오늘은 꼭 잠들어야 해 같은 강박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잠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잠 못 자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자체가 잠을 더 못 들게 만들거든요. 마치 운동회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처럼요. 잠을 못 자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거나 숙면에 집착하는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불면증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혹시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처럼 잠을 방해하는 다른 질환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만성질환 치료약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약사나 의사 선생님께 내가 먹는 약들이 잠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간혹 수면제가 잠을 잘 오게 한다고 무턱대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면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 복용 시 인지 저하, 낙상 위험, 기억력 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는 치매와의 관련성까지 제기되기도 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해야 해요. 7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는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젊을 때처럼 푹 자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 나이에 맞는 수면 패턴을 받아들이고 그 리듬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잠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밤에는 밝은 조명이나 스마트폰은 피하고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고 활동량을 늘려보세요. 젊을 때처럼 8시간을 푹 자지 못해도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깊고 개운하게 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면 습관들을 잘 지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면을 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떠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잠 비법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 못 드는 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오늘 밤부터 꿀잠 자고 건강하게 지내자고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